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3호선 역세권 아파트가 반값이 됐다는 소식. 믿기시나요? 2021년 9월 이 아파트는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3억 2천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려 2억 8천만 원 하락률은 46%. 거의 반토막입니다. 어느 아파트일까요? 1988년에 지어진 단 한 개동 181세대의 소형 단지. 23평형 아파트. 최근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전세 계약은 3억 4천만 원에 체결됐고 같은 해 7월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쌌던 거죠.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서울에서 3억이면 빌라나 겨우 살까 말까인데 어떻게 아파트가 그 가격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럼 이제부터 왜 이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노후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부 구조나 설비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재건축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 게다가 단지가 작고 커뮤니티 시설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둘째, 입지의 양면성입니다. 홍제역에서 도보 12분, 지하철 접근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거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까지 가는 길이 편하진 않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길, 시장을 지나는 복잡한 동선, 차량 진입 어려움까지 겹칩니다. 버스는 바로 앞에 있지만 대중교통 편리함만으로 입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구조죠. 셋째, 자연환경이 도리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아파트는 북한산 둘레길 입구와 맞닿아 있는 숲세권입니다. 공기도 좋고 산책로도 가까우며 조망도 훌륭하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일부 수요층에겐 외곽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점점 밀려난 느낌을 주는 거죠. 넷째, 금리 인상과 시장 분위기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더 크고 담보 가치도 낮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덕분에 가격이 비교적 방어되고 있습니다. 결국 입지가 애매하고 건물이 낡았고 미래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수요는 줄고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역전됐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즉, 현 시점에선 전세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게 또 특정 수요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서울 3억대 아파트는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전세 보증금 그대로 매입으로 전환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가능한 구간이죠. 다만 재건축이나 황금성, 생활 인프라, 차량 이동 등의 제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지 회복될지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달려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죠. 단순히 싼 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왜 싸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오르지도 않죠. 데이터와 흐름을 읽으면 기회와 위험이 보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풍림일차 아파트입니다. 홍제역에서 도보 12분.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걸리는 느낌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요. 퇴근길엔 지하철역에서 버스 타면 거의 집 앞까지 옵니다. 단지는 단 한 개동, 총 181세대, 8층짜리 저층 아파트인데요. 진짜 오래됐구나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1988년에 지어진 만큼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 없죠. 하지만 생각보다 외관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관리 잘하고 있다는 말, 괜한 게 아니더라고요. 벽면도 낡긴 했지만 깨끗했고 주차장은 좁긴 해도 정리 잘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작고 조용한 단지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자연이 너무 가까워요. 단지 뒤쪽으로는 신락공원이 바로 연결되고 북한산 둘레길 입구도 도보 1분 거리. 시원한 나무 그늘, 산바람, 새소리. 정말로 서울 속 시골 느낌이 나는 곳이더군요. 산책하는 분들, 운동 나오는 어르신들, 아이들 뛰노는 모습까지 평화롭습니다. 서울인데 이만한 자연환경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층 이상부터는 뷰가 막힘없이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6층 매물도 공원 조망 라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가격에 서울에서 이런 뷰를 누리긴 쉽지 않죠. 주변 생활 인프라도 살펴봤습니다. 대형마트는 없어요.
이마트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리고 가까운 편의시설은 유진상가가 그나마 대표적입니다. 근처에 시장도 있고 골목에 숨은 맛집들도 많아서 소소한 재미는 있는 동네입니다. 다만 불편한 점도 분명했습니다. 홍제역으로 가는 길이 좁고 시장 골목을 지나야 하는 구간은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유모차나 자전거 끌고 다니기엔 불편할 수 있어요. 주차장도 세대수 대비 넉넉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건 직접 경험해보니 더 와닿았는데요. 산속이라 벌레가 좀 많습니다. 초록이 많은 대신 그만큼 자연의 친구들도 함께한다는 점. 단지 안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아이 키우는 가족, 연세 있는 부부, 그리고 혼자 사는 중장년층도 꽤 많았고요. 소란스럽지 않고 서로 인사도 나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6억에서 시작해 지금은 3억대 초반. 그리고 전세가는 3억 4천. 누가 봐도 가성비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정말 기회일까요? 서울 안에서 이 가격대에 이 조망과 이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곳은 드물다. 하지만 단지 규모, 입지,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면 분명히 선택적인 매력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차를 이용하고 조용한 숲세권 생활을 원한다면 이 아파트는 분명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면 불편함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살았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마트만 조금 멀다는 점을 빼면 공기 좋고 조용하고 가성비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3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이게 진짜 서울인지 의심이 들지만 6억짜리 아파트가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그것도 3호선 인근인데도 말이죠. 이 정도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변했다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후와 리스크 회피 심리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8년식입니다. 건축된 지 37년, 재건축 연한은 넘었지만 재건축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단지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총 1개동 181세대. 경제성이 없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조합이 꾸려져야 하고 수익도 나야 하고 행정 절차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런 소규모 단지는 재건축 사업성이 매우 낮습니다. 요즘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재건축 가능성 없는 구축은 안 사는 분위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로 선택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불편에 대한 기피 반응입니다. 지도상으론 홍제역 도보 12분. 하지만 실제론 길이 불편합니다. 좁은 골목길, 시장을 지나는 동선, 그리고 주차 공간의 제약까지. 이 모든 불편함은 요즘 실수요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가정, 대중교통 이용자, 1인 차량 이용자 모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축을 살 때는 적어도 입지나 교통이 좋아야 한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환경은 좋지만 생활은 불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수요가 줄어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울 외곽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 피로감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서울 집값 상승기엔 노후 아파트도 외곽 단지도 예외 없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그 시기엔 6억 원까지 갔죠. 하지만 2022년 이후 고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체감 부담이 커진 건 구축 소형부터였습니다. 왜냐면 신축은 여전히 수요가 붙고 대형 평수는 여유 있는 자금층이 버텨줬지만 구축 소형은 대출 없이는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풍림일차처럼 투자보다 실거주 중심 아파트는 한번 수요가 빠지면 가격 복구가 더딥니다. 매수세가 얇고 실거주자는 생활 환경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전세가와 매매가 역전 현상입니다. 최근 전세 계약은 3억 4천. 반면 매매는 3억 2천. 이건 시장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가격에 사도 안 사겠다. 전세로 살아도 굳이 매입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매매 수요는 더 줄어듭니다. 가격이 더 빠지게 되는 구조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 아파트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여러 지역의 노후 소형 아파트에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개동 단지,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곳, 학군 교통이 애매한 지역에선 2중 3중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3억 2천에 집을 사면 전세를 3억 4천에 놓을 수도 있고 혹은 월세 7천에 100 받는 사례처럼 수익형으로 돌릴 수도 있죠. 물론 당장 시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거주하면서 자차 있고 출퇴근이나 학군 부담이 크지 않다면 이런 곳은 실속형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숫자로 보지 말고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왜 오르고 왜 떨어졌는지 맥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풍림 1차 아파트는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입지, 숲세권이라는 장점 속 단지 규모의 한계, 그리고 시장 변화에 취약한 조건들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3억 2천만 원. 심지어 전세보다도 싸게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홍은동 풍림 1차 아파트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실거주와 투자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관점입니다. 3억 초반이라는 가격만 보면 이건 무조건 기회다 싶은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자가용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중교통 접근성은 있긴 하지만 길이 좁고 시장 골목 지나야 하고 지하철역까지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출근 시간에 뛰기는 어렵고 유모차 끌기도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자차 이용자는 접근성이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바로 뒤에 북한산 자락이 있고 신락공원은 사실상 단지 전용 공원처럼 붙어 있습니다. 조망도 뛰어나고 숲세권 특유의 여유가 있어요. 서울 도심에선 좀처럼 찾기 힘든 정적인 주거 환경이죠. 세 번째, 자녀 교육 부담이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홍제초등학교까지는 도보 6분. 하지만 중학교 이상은 학군이나 학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신경 써야 하는 가족에게는 다소 아쉬운 입지입니다. 즉, 출퇴근 스트레스 적고 자연 좋아하고 자녀가 어린 연령이거나 없는 가정에겐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볼까요? 사실 이 아파트는 투자하기에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왜냐면 딱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기대감, 확실한 황금성. 단지 규모가 작고 한계동 181세대라 재건축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주변 일대도 아직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한다고 해서 언젠가는 터진다는 기대는 어렵습니다. 또한 황금성, 즉 팔 때 쉽게 팔릴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입지 특성상 매수층이 얇습니다. 특정 수요층에게만 매력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시세 반등이 시작돼도 회복 속도는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익형으로는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월세 실거래가를 보면 보증금 7천에 월 10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단순 수익률만 계산해도 3억 2천짜리 매물을 보증금 7천에 놓고 연 1,200만 원 임대 수익이 나온다면 세전 수익률은 약 4.3% 수준입니다. 물론 공실 리스크나 유지 보수 등을 감안하면 실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서울에서 4%대 임대 수익률은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전세가는 아직 3억 4천 수준. 극단적으로 보면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워낙 높아서 그 자체가 시장 왜곡이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갭 투자로 보기엔 리스크가 큰 구조라는 뜻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조건이 맞는 분에게는 괜찮은 기회입니다. 숲세권 감성, 공기 좋은 서울, 조용한 환경, 그리고 3억대라는 가격이 주는 가성비는 분명 존재합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한정적입니다. 빠른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재건축 같은 대박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 기반의 수익형 부동산 관점에서는 수익률만 놓고 보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매물은 누가 사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히 싸니까 사는 건 위험합니다. 목적이 명확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대만 높으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신 서울 아파트의 반값 하락 이야기, 단순한 숫자 너머에 숨겨진 구조와 흐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봐야 하는지. 집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가격만이 전부가 아니고 비싸다고 좋기만 한 것도
싸다고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집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도 단순한 시세 분석을 넘어서 현장감 있고 실용적이며 깊이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